SCP-682는 가능한 빨리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죽일 수 없는 파충류라 불리는 SCP-682. 이 존재는 언제부터 살아있었는지 그 기원조차 알 수 없는 SCP인데요. 흡사, 좀비 파충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말을 할 수 있으며 지능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으로 섭취한 그 무엇이든 에너지로 바꾸어 흡수할 수 있으며 그 작용을 통해 신체를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힘과 속도 그리고 반사신경까지 상당히 빨라 격리 실패가 발생하면 재격리될 때까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막강해 보이는 파충류지만 녀석의 능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SCP-682의 가장 골치 아픈 점은 바로 끊임없는 재생 능력과 실시간 진화 능력인데요. 신체에 손상을 입은 682는 그 즉시 막강한 회복력으로 신체를 원상복구시키며 이때 자신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한 면역까지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총에 맞았다면 피부가 방탄 기능을 갖추게 되고 불에 데이면 방열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SCP 중엔 인간에게 친화적인 존재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682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증오하고 또 죽이려 한다고 하는데요. 재단은 결국 이 파충류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섣불리 공격을 했다간 되려 그를 더욱더 강한 존재로 진화시킬 위험이 있었죠. 때문에 재단은 실험 전 많은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682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여러가지 방안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실험 기록 중 일부를 다뤘습니다. 재단은 682에게 SCP-409를 사용해 제거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SCP-409는 커다란 석영 결정체로 이 보석에 닿은 물체는 3시간 뒤 결정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작용에 노출되었던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염되어 성장한 결정체는 폭발하여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 파편에 닿은 물체에 다시 결정체가 생기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네요. 재단은 이런 무시무시한 결정체를 682에게 사용했습니다. 녀석은 결정에 접촉하자마자 이를 물어뜯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에 노출된 것인지 연구원들에게 소리치며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자 얼마 뒤 682의 신체에 결정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409를 물어뜯느라 저촉된 신체 부위가 하도 많은 탓에 결정은 682의 몸을 뒤덮고 있었고 이는 무려 전신의 62%에 해당하는 부위까지 번져갔죠. 그렇게 몸의 반이 넘는 부위가 결정화되자 확산세가 줄어들었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큰 굉음이 들린 이후 682를 확인해보니 팔과 전기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런 치명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682는 연신 이 실험을 주도한 녀석들을 다 잡아먹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빠르게 재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682에게 다시 409를 접촉시켜도 전혀 결정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409에 면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SCP를 가져왔습니다. SCP-689. 이것은 30cm 정도의 작은 녹색 활석으로 구성된 조각상인데요. 이를 한 번이라도 쳐다본 대상은 이 조각상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면 약 15초 뒤 대상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그 시체 위에 689가 덩그러니 놓여진 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 조각상을 682와 같은 격리시설 안에 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682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게 불까지 끄고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5분이 지나고 다시 불을 켜보니 조각상은 처음 위치 그대로 있었으며 682는 검은 웅덩이 속에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재단 요원들이 682의 생사를 확인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즉시 682가 튀어나와 그들을 모두 잡아먹었고 격리실을 탈출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재격리 절차가 실행되었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끝에 다시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 기록도 있습니다. SCP-017. 이 존재는 약 76cm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그림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그 주위를 둘러싼 탓에 정확한 모습은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이 SCP는 주변 생물체의 그림자에 반응하며 그 피해자의 위로 그림자를 늘어뜨려 검은 연기 안으로 흡수해버린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면 피해자는 감쪽같이 사라져있죠. 재단은 이 존재를 682의 격리시설 안에 투입했습니다. 이 SCP를 본 682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리에 녹음 장비들이 죄다 고장났으며 검은 존재마저 비틀거리며 격리실 구석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단단히 화가 난 682. 그는 연구진들이 있을 방향을 향해 이 역겨운 살덩어리들아, 너희가 감히 라 소리 지르며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격리 실패까진 가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SCP-017을 사용한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험해볼 SCP는 많았죠. SCP-162. 이 SCP는 낚싯줄, 낚싯바늘, 가위 등 날카로운 것들이 잔뜩 얽혀있는 거대한 공인데요. 이 SCP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을 만지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이곳에 접촉되면 얽혀있던 낚싯줄과 바늘들이 대상의 피부에 빠르게 얽혀들어와 갈고리를 박는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을 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얽히고 설켜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SCP-682에게 노출시켰죠. 공에 닿게 된 녀석은 하체, 머리, 왼쪽 앞다리 위주로 줄이 얽혀 들어갔고 682는 욕설을 내뱉으며 괴성과 함께 탈출하려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부상을 입게 되는 682.
약 4분 뒤 심각한 손상을 입은 녀석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며 119기에게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왼쪽 앞다리에는 아직 낚싯줄과 바늘이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682는 격리구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요원들에게 그 앞다리를 휘둘러 11명의 사망자, 8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번 실험도 실패. 결국 재단은 682의 버금가는 강력한 SCP를 접촉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조각성을 682에게 노출시킨 것이죠. 173을 발견한 682는 마치 눈을 떼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처럼 시선을 조각상에 고정하는데요. 그렇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73을 주시합니다. 이러다 실험이 끝나지 않겠다 판단한 재단이 결국 682의 눈에 저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강제로 녀석의 시야가 봉쇄당합니다. 그러자 173이 움직이기 시작, 682의 온몸 곳곳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녀석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는가 싶었으나 얼마 뒤 682는 자신의 몸 곳곳에 눈을 추가로 만들어내어 격리실 구석에 붙은 채로 173을 다시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재단 요원이 다시 이 눈에 저격을 했으나 이젠 더 이상 눈알을 뚫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수십 차례 682를 제거하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시도가 있었던지라 아예 시리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